술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좀 못 드시게 되셨다고. 냉정하시네요. 이게 손가락으로 쿡 터뜨릴 수 있는 건 잣밖에 없어요. 그럼 제일 작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때까지 지금 아무도 사람들 말을 안 믿어서 다 틀렸잖아요. 네. 한번 믿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잣. 3번, 잣. 한번 아닌가? 잣. 김숙! 정답! 여기서 힌트를 주는 아니, 힌트를 저쪽에서는 안 보더라고 그러고 왜가 있었는데. 뭐야? 아무튼 이쪽은 등져져, 자꾸. 등이 져져. 안 보고 싶어. 여기가 물이 괜찮네. 자, 그럼 우리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100g당 열량을 보면은 잣이 665kcal예요. 와, 사실은 잣 100g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665kcal. 그리고 호두가 652kcal로 잣보다는 낮지만 아몬드나 땅콩보다는 조금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네. 예, 땅콩은 563, 아몬드는 598. 예, 견과류가 비교적 고열량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양을 저희가 한꺼번에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알파, 토코페롤,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이 아주 많고요. 식물성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호두가 좋은 이유는 심장병 예방에 탁월한. 저희 요즘 챙겨 먹는 게 뭐예요? 오메가3 많이 드시죠? 오메가3 그다음에 지방산 또 알파 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다른 견과류보다 또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살찌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칼로리 그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호두 과자와 호두 파이는 김숙 씨와 브라이언 씨가 드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호두는 그 모양이 뇌를 닮아서요. 먹으면 똑똑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호두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B1, 무기질 등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혈관을 맑게 해가지고 동맥경화, 고혈압도 예방해 주고요. 시내의 견과류 부르는 호두를 3알만 드시면 하루 충분히 영양 흡수되거든요. 따라서 3알이 호두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똑똑하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밥상에서는 브레인 식품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호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비타민에서 소개하는 첨단 의료기술의 모든 것. 첨단 의학보고서 엔젤.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진보하고 있는 의료기술. 그로 인해 수술실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피 없는 혈관 수술, 혈관 중재술. 지구의 2바퀴 반, 약 12만 킬로미터의 길이를 자랑하는 몸속 혈관. 혈관은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우리 몸의 도로망이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 노화, 그리고 비만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이 병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환자한테서 제거된 모습, 죽종을 보면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깨끗한 혈관에 가다가 좁아진 부위가 이걸로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피가 통하는 그 공간이 상당히 작게 되겠죠. 그러면 피가 적게 가서 뇌졸중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겠고, 심장에 있는 관상 동맥이 막히면은 심근경색과 같이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고, 복부대동맥이라든가 다리에 있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다리가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다리가 썩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 암에 이어서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혈관 질환은 흔한 질환. 실제로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어느 곳 하나라도 막히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 심장을 연결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돌연사의 주원인 심근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고, 뇌로 오르는 경동맥이 막히면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의 뇌졸중. 같은 원리로 복부나 하반신혈관의 큰 줄기인 대동맥이 막히게 되면
근육 퇴화, 사지 괴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혈관이 막힌다면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 어서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한다. 그렇다면 막힌 혈관 어떻게 치료할까? 혈관이 막히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치료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어준다. 의학적으로는 우회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혈관 내지는 인공혈관을 써서 새로운 이제 혈관을 만들어주는 우회수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주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메스로 깨끗한 혈관의 일부를 잘라 막힌 부분에 연결하는 혈관 우회술. 이렇게 수술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수술은 실패율이 2~3%에 불과해 비교적 안전하지만 전신 마취를 한 후 수술 부위의 개복이 필요한 큰 수술. 하지만 엔젤이 소개하는 최첨단 혈관 수술, 혈관 중재술은 뭔가 다르다. 혈관 중재술의 핵심은 이 작은 철망인 스텐트를 이용한 스텐트 시술. 실제 혈관을 대신하는 투명한 인공혈관 준비. 혈전 역할을 대신할 치즈를 가득 넣고 막혀있는 인공혈관에 혈액을 대신할 액체를 넣어봤다. 이것은 엑스레이로 살펴본 인공혈관. 치주로 막힌 부분은 액체가 통하지 않는데 실제 혈관이 막혀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자, 이 혈관을 이용해 혈관 중재술을 체험해보자. 1단계, 막힌 곳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2단계, 바람을 넣어서 가느다란 관에 달린 풍선을 부풀린다.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풍선. 넓어지죠? 치주로 막혀있던 인공혈관이 풍선에 의해 서서히 넓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혈관을 넓힌 후엔 풍선을 빼내고 3단계, 막혔던 부분에 스텐트를 넣는다. 풍선과 같은 방법으로 긴 관을 좁아진 혈관 부위까지 넣으면 이처럼 가느다란 관에서 그물처럼 생긴 철망이 만들어지는데 이 철망이 바로 혈관 중재술의 핵심, 스텐트. 이것은 시술 후 혈관벽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넓어진 부위를 고정해준다. 혈관 중재술이 끝난 후 혈액을 대신할 액체를 다시 넣고 엑스레이로 액체가 통과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어떨까요? 훨씬 좋아졌죠? 답답하게 막혀있던 혈관은 이제 안녕. 시술 전 치즈가 들어있는 부위엔 액체가 제대로 흐르지 못했지만 시술 후 시원하게 뚫렸다. 그런데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풍선만을 이용하면 확장됐던 혈관이 힘을 잃고 다시 좁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과거 혈관 중재술의 문제점. 그런데 이 그물망 스텐트는